잘못된 개념 정의가 사회를 망친다. 내가 이게 이제 본론인데 이제 본론에 들어갔으니 큰일 났네 이게. 자, 사람과 조직과 정치가 있죠. 이 세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영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실존적 존재라는 것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머지가 생겨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조직이죠. 조직이란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에요. 가정도 기업도 시민단체도 다 뭡니까? 내가 건민내를 하려고 할 때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 조직이란 말이에요. 건민내라는 조직이죠. 그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희생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조직을, 국가도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국민 전체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느냐? 이것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이죠. 남녀노소 빈부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대해 뼛속 깊이 새겨 넣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회예요. 환경 조건을 설계하는 행위죠. 우리의 헌법도 그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34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나머지는 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는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다 위헌인 거예요. 반지하에 산다든지 노인 혼자 고독하게 죽어간다든지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것은 다 위헌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 행사할 길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하는 일, 행정부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위헌 상태에 있는 거야. 그 위헌 심판 청구를 해야 돼요. 대전환의 의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상태가 되도록 국가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환인데 모든 지금까지 해왔던 일제시대의 관행, 미국인들이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이 관행을 버리고 개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전환이죠. 그것은 이런 방식으로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가 아니라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로 해서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알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배와 통제,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분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시 명령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억압과 착취가 아니라 서로 합의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데 써야 된다. 그러니까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라는 얘기죠. 이게 쉽지 않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대와 보충을 위해서는 empowerment가 있어야 되고, 대화와 토론을 위해서는 obligation to dissent가 있어야 되고, 합의와 상생을 위해서는 consensus의 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가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구체화 시켜봅시다. 첫 번째, empowerment. 두 번째, obligation to dissent. 세 번째, consensus. The way of consensus. 자, 이 얘기가 본론이에요.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상위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건 네 거다 하고 양도해 주는 거예요. 권한을. 이를 통해서 구성원은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실력이 확대됩니다. 임파워먼트 하면. 개인의 지식, 기술, 태도, 인사조직론에서는 KSA라고 그래요. 그래서 K, knowledge, 기술, 스킬, 태도, attitude. 그래서 KSA라고 그러는데 지식, 기술, 태도를 개발하여 주어진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임파워먼트에는. 세 번째는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겁니다. 개인이나 팀이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려해 준다.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과 책임. 각 직무에는 성과 책임이 들러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와 보충. 조직 내 구성원을 신뢰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줘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임파워먼트, 야, 이거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과정을 다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둘째, obligation to dissent. 반대할 의무. 첫 번째는 조직의 발전을 위한 책임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 조직은 항상 수단인 거예요. 따라서 리더나 상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나 도덕적 윤리적 원칙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방관하지 말고 지적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조직에서 한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건설적인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이나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건설적인 비판이 있어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조직의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된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obligation to dissent라는 반대할 의무를 부여했다는 말은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면 조직은 구성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심리적 안전을 보장해줘야 돼요. 불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난 싫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대안이 있어요. 대안.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 오케이? 조직 내 위계 질서나 권위주의적 문화를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 윤리적인 책임, 특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결정을 내려질 경우 구성원들은 조직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반대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는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정운영과 관련된 공직자의 경우에는 반대한 의무를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대할 의무만 그냥 너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임시 국무회의 계엄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놈들 다 반대할 의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 반드시 책임지고 반대했어야 되는데 그 의무를 해태한 거죠. 그래서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놈은 무조건 반대했어야 되고 반대가 그대로 실행됐을 경우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았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쪽지를 받은 놈이 와서 그 F4 물려가지고 뭐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고 뭘 어떻게 한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개수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는 obligation to dissent 이 반대할 의무를 모든 조직에 부여해야 됩니다. 마지막 합의의 조건은 뭐냐? 투명성이에요. 관련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숨겨진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되고 평등해야 돼요. 공정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참여자가 모두 동일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포괄성이 있어야 돼요.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소수의 의견도 배제해서는 안 돼요.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합의된 사안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이것을 내가 가르칠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지 않고는 안 돼.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전환의 의미, 관행을 버리고 이런 방식의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가 거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다는 거야. empowerment, 반대할 의무, obligation to dissent, consensus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2시간을 넘기면 안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설날이라 설 특집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과 검찰, 개신교와 국힘 이 극우 세력을 어찌할 것인가